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교 군법 박쌤입니다. 이제 기말고사 끝나가고 있죠. 이제 끝난 학교도 있을 거고요. 기말고사 이제 끝나가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끝나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8월 말까지인데 보통 학교는 고3들은 방학하면 잘 안 봐줘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험 끝나면 무엇을 할지 그걸 잘 챙기셔가지고 마무리 잘 지으시고요. 그리고 7월 모의고사 준비하셔야죠. 너무 잔인한가?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오늘은 의대가 정원이 증가됐잖아요. 1,500명 늘어났는데 그 여파가 아래 대학에 영향을 미쳐서 아래 대학이 좀 가기 쉬워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올해 입시 전략을 세우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이고, 진이 다 빠지네요. 시험 준비하고. 자, 일단 시작해 볼게요. 오늘 하는 타이틀은 이거예요.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다른 대학 가기가 쉬워질까? 이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많이 의대 증원을 하도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얘기해서 지금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되나요? 의대가 증원되네? 그러면 학생들이 의대로 많이 몰리겠네. 그러면 스카이 덜 가겠네? 그러면 스카이가 찬스가 날 거고, 스카이가 찬스 나면 또 서성한 찬스 나고, 이런 식으로 줄줄이 물려가지고, 이런 생각,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오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죠. 의대가 증원했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글로 많이 빠지니까, 요번엔 좀 상위권 아이들도 다 그쪽으로 좀 갈 것 같아서, 스카이나 이런 데도 찬스가 날 거고, 서성한 갈 아이들이 스카이 가면, 서성한이 또 빵꾸가 날 거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또, 중경외시에서 올라가면 중경외시 쪽에 찬스가 날 거고, 이런 얘기, 입시 컨설턴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할게요. 자, 전제를 깔겠습니다. 입시는 뭐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있죠. 입시는 심리다. 라는 거예요. 자, 심리인데, 어떤 심리냐? 데이터에 기반한 심리다. 이렇게, 이게 항상 제가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얘기해 볼게요. 자, 2022학년도로 돌아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시작해 볼게요. 2022학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약학부가 드디어 약학과 학부 모집이 시작이 되죠. 원래 학부로 안 뽑았어요, 약대를.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2022학년도, 연으로 따지면 2021년부터 학부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몇 명 늘렸냐면 1,700명 정도가 약학과가 생겼습니다. 없던 인원이 생긴 거예요, 약학과. 그죠?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의대 1,500명 뽑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때 입시 전문가들이 다 어떻게 얘기했나요? 입시 전문. 찬스다! 지금 분위기 비슷하죠? 의대 찬스다! 약학과 찬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상위권들이 약대를 지원한다. 그러면 연고대는 쉬워진다. 그러면 연고대로 빠지니까 서성한도 쉬워진다. 이게 그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이랑 매우 흡사하죠. 그래서 당시 입시 전문가들이 다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대학 가기 쉬워질 거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오갔고요. 그런 분위기도 제법 팽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경쟁률 딱 보면 일단 연고대부터 보면 학생부 종합, 보통 학종이라고 그러죠? 이 경쟁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고대는 한 2배 늘었을걸요? 학부가? 크게 증가해요. 오히려 정반대로 가버렸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리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시로 갈까 하고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원서를 넣게 돼 있고요. 약학과가 새로 생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약학과가 신설이 됐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심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수시가 6장이잖아요. 6장 수시. 안 써지냐? 6. 6장 수시면 6장이면 다 약대 넣나요? 한 장, 2장 약 깎아 놓고 나머지는 원래 넣던 대로 넣는 거예요. 근데 넣을까 말까 고민하던 학생들까지도 이제는 스카이 다 더 넣게 되는 거죠. 오히려 경쟁률이 크게 늘어난다. 나만 아는 정보라 해야지 값어치가 있는 거지 누구나 다 아는 거면 오히려 그게 몰릴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에 대한 어떤 보상심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또 다른 경우를 해볼까요? 입시는 쉽니다. 두 번째.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었죠.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이거 좀 붙일까요? 1번. 1번. 두 번째, 2번.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작년에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작년에는 어떻다고 분위기가 작년에는 교과는 상승 타이밍 그러니까 조심하자. 조심해라. 등급이 약간 더 0.2등급 정도 올라간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런 분위기였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과를 학생들이 안 넣었다. 그래서 오히려 펑크는 교과에서 발생했다. 요런 얘기들을 제가 지난번에 했었고요. 자, 하나만 얘기 더 할게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퇴근하지 않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2002학년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참 말 많죠. 2002학년도에 교과 전형이요. 확대가 됩니다. 그것도 뭐다? 15위권 대학들이 확대가 돼요. 어디부터? 서울대부터 해서 15위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서울대,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숙, 여기까지죠.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숙명여대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늘어나냐? 순수 교과 인원이, 모집 인원이 어떻게 늘어나냐면 3,400명에서 이게 5,500명으로 늘어나요. 즉, 2,100명이 교과 인원이 증가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들 얘기합니다. 교과는 찬스다. 작년과 정반대였어요. 교과는 찬스다. 2,100명이나 늘어난다. 15개 대학에서 교과를 2,100명이나 적은 인원 아니잖아요. 진짜 많잖아요. 교과는 찬스다. 막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경쟁률이 많이 뽑으니까 모집 인원이 증가하니까 경쟁률은 오히려 하락할 것이고 그러면 뭔가 학과에서 펑크가 날 거고 찬스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막 오갔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고려대나 경희대나 이런 대학들은 경쟁률이 2배 이상, 경쟁률이 한 2배 늘어났고요. 교과 전형이에요. 더구나 성균관대 그리고 서강대 이런 데 교과 전형 신설했잖아요. 신설했는데 이거 다 경쟁률 10대 1 넘어갔습니다. 13대 1인가 나왔을걸요? 10대 1 넘어가. 신설했는데. 교외에도 15위권 그 대학이 보통 우리가 한 6대 1에서 한 8대 1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한 10대 1 정도. 그러니까 6명에서 7명 지원할 게 10명씩 지원하고 막 그랬다고요. 경쟁률이 꽤 증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경쟁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몰려가지고 오히려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는 쉽니다라는 거예요. 수치에 기반한. 이런 수치에 기반하는데 이게 생각대로 그대로 안 간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만 의대가 그 의대 정원 증가가 예전에 그 약대라고 할게요. 약대 그 신설해가지고 정원이 이제 나타난 거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있어요. 차이점이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의대 정원을 이게 이제 지역 인재로 몰빵해줬잖아요. 사실상 몰빵이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빵이죠, 몰빵. 몰빵인데 그렇게 되면 뭐냐? 수능 최저 못 맞추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지역 인재 한정된 인원 속에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는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또는 이번 6월 모의고사 보세요. 6월 모의고사. 영어 1등급 인원이 비율이 1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이렇게 나왔죠. 투명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빵꾸나요, 빵꾸나. 지역 인재는.
그러니까 약대하고 이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거 의대 정원에 몰빵이니까 그러니까 의대에 있어서는 찬스다라는 게 맞아요. 누구? N수생 위주로는. 그 자리를 고3 현역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의대에서 고3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대, 재수, 삼수, 비율 한번 쳐볼까요? 볼게요. 의대 아무 블로그, 이거 제 블로그 아닙니다. 그냥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때 예전에 한 표. 이게 표예요. 의대의 그 합격한 학생들 비율인데, 여기 보시면 고3이 몇 프로냐면, 작년 기준으로 볼게요. 작년 정시 기준으로 보면, 고3 비율은, 의대 합격한 고3 비율이 17.9%고요. 재수생이 어떻게 되느냐? 재수생이 39.6%, 삼수생이 24.6%, 그리고 사수 이상도 몇 프로가 나오냐면 15.1% 이렇게 나옵니다. 고3이 차지하는 비율은요, 이거밖에 안 돼요. 17.9%. 못 이긴다고요, 정시. 수능으로 못 이긴다고요. 최저 맞춰서 지역 인재는 그래서 올해가 찬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능이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변별력 때문에. 제가 이거 예전편 영상 찍을 때 육모 보기 한참 전에 이미 예전에 얘기했죠. 어렵게 나올 것 같다. 어렵게 나왔잖아요. 이거. 너무 난리 치니까 이제 와서 뭐 뉴스로, 원래 어렵게 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수습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고요. 어쨌든 올해는. 의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뒷부분 얘기를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의대 정원 증가로 뭔가 콩고물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너무 옛날 사람인가 이렇게 멘트를 치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사한 사례가 이미 이렇게 있었다고요. 약학과 1700명이라던가 작년에 교과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반대로 떨어지고 15위권 대학이 교과 2100명 증가하는 타이밍이 왔는데 오히려 경쟁률을 2000명 늘리는데 뭐 10,000명, 20,000명 몰리면 무슨 소용이야. 그렇죠? 그런 상황이 왔었다고요. 그래서 입시는 쉽니다. 그거를 잘 생각하고 입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퇴근해야 되는데. 이상 일반고대학교 군법 박쌤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저 이제 지금 막 서류 상담 사람들이 막 하고 있거든요. 할 마무리해서 지금 막 지금 저도 서류 생기부 지금 마무리 막 외부 사람들 봐주고 이러고 있는데 마무리 잘 하셔야 돼요, 올해.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